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시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때 아니게 또 대선 시즌도 아닌데, 네, 대선 시즌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테마주는 사실은 그 시장이 약간 그 불안정할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우상향을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실적주들,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사도 충분히 수익 나요. 그쵸?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테마주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큰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나 하락 이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그쵸? 거의 이제 투기에 대한 그런 돈이 똘똘 묻힌 게 거의 뭐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거나 하진 않고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실무 협상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또 약간 또 불안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좀 활개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대선 시즌도 아닌데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두 종목, 남선 알루미늄과 진양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분석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엮어서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남선 알루미늄부터 한번 볼게요. 남선 알루미늄이 지금 이낙연 테마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 실제로 이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로 엮였는데 대선은 아직 멀었고 실제로 대선이 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그 루키가 튀어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이슈가 없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들이 약간의 그 이슈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시장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지루하게 흔들리면 손실도 크게 나지 않지만 수익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단기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는 게 이런 박스권에 갇힌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테마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런 테마적인 흐름이 정치 테마주에 꽂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남선 알루미늄이 이낙연 테마주로 속한 이유가 이거예요. 남선 알루미늄이 속한 SM그룹의 계열사인 사만 기업의 사장이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열 씨다. 자, 복잡하게 엮였습니다. 그쵸? 남선 알루미늄이 속한 SM그룹에 한 단계 거치잖아요. 여기서 또 계열사예요. 사만기업은. 근데 그 사만기업의 사장이 또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 이계열 씨다.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총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차기 그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 사만기업이라는 곳에까지 수혜가 갈까? 거의 제로죠. 그럴 가능성은. 이런 연결고리가 없어도 실제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결고리로 엮여 있어요. 남선 알루미늄이 속한 SM그룹의 계열사인 사만기업의 사장이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현 씨다. 그쵸? 정말 억지로 핏줄을 어떻게든 엮어서 테마주를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시테마주가 사실 형성이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죠. 자, 남선 알루미늄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써드린 이 이슈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매수했을까요? 아니죠. 뭐냐? 다른 사람이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찌되었던 간에 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니까 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매수할 이유를 찾아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국은 남들이 빨리빨리 살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야지 하는 투자 심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모를까요? 저 사람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어쨌든 사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급들이 모이다 보면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개념인 거죠. 진양화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양화학은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주가가 한 60~70% 정도 급등을 했어요. 진양화학은 지금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에 입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또 모멘텀을 보면은 이렇죠. 진양화학은 지주사인 진양홀딩스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려대 동문인 양준영 이사가 재직하고 있다. 네, 역시 굉장히 복잡한 한번 띄울게요. 네. 진양화학은 지주사인 진양홀딩스에서 진양 붙은 게 이제 다 테마주로 묶였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려대 동문인 양준영 이사가 재직하고 있다. 네. 이거 뭐 동문이라고 해서 뭐 몰아줍니까? 동문이라고 해서 뭐 몰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당에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한다고 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앞으로 뭐 대선까지 나가서 엄청난 파괴력을 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진양화학에 수혜가 미칠까요? 제로라고 봐야죠. 어떻게든 엮은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거는 그나마 난데 더 심각한 거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인데 안철수 씨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뭐 악수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라고 해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이거는 정말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누군가 사니까 나도 산다. 그런 개념이 정치 테마주에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가치에 대한 판단, 주가에 대한 예측,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차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주가 분석을 하려면.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예측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급등과 급락이 너무 빈번하게 어떤 테마주보다도 강력하고 짧게 나타나는 게 정치 테마주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남선 알루미늄이나 진화화학은 실적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정치 테마주인데 어차피 실적 좋고 나쁘고 뭔 상관이냐? 올라갈 땐 상관없죠. 근데 떨어질 땐 상관 있어요. 적자나고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 정치 테마주로 급등했을 때는 하락할 때도 거의 상승폭 100% 다반납하고 더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쳐주는 종목은 하락할 때 실적이 없는 종목보다는 그나마 좀 덜 떨어지긴 합니다. 실적을 이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진양화학의 실적이에요. 보시면은 15년, 16년에 이제 흑자였다가 17년에 이제 적자예요. 그래서 2018년에 돌아설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양화학은 이제 PVC를 비롯해서 그 합성수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름에 화학자가 들어가 있죠. 화학주입니다. 저는 업황적인 측면은 화학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간밤에는 조금 반등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반등 흐름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에 따른 수혜를 좀 분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화학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데 어차피 이런 종목을 그런 관점을 볼 수는 없죠. 화학주 전망으로 화학주를 산다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나 이런 종목을 사야지. 진양화학은 화학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실적도 어쨌든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어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남선알루미늄, 네, 남선알루미늄의 실적을 보면은 비교적 견조합니다. 그쵸? 그래서 EPS가 135, 183, 197.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PER 밸류가 열 몇 배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단순히 PER로만 보자면 뭐 엄청 고평가다 이렇게 말할 종목은 아니긴 아니에요. 남선알루미늄은 지금 알루미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설명에도 있듯이 그다음에 단열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뭐 성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진양화학이나 남선알루미늄은 이제 다른 엮였었던 정치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실적적으로는 조금 더 낮기는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급등한 부분이 전혀 실적은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자면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로서 추세가 꺾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정을 받았다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신규 접근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자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린 부분은 일봉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한 10분봉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10분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대가 어디냐.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 거래량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나 이런 부분을 좀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가격을 지지해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가장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한 30분 정도로 보겠습니다. 30분 정도로 보면 여기가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많이 터진 봉의 저가 수준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아야 시세가 살아있어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재반등을 하면 1차 목표가는 전고점 2,700원이 되고 한 템포 더 올라가면 3,000원대도 노릴 수 있겠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만 정치 테마주는. 지금은 이제 진입 타이밍이 아닌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시는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분봉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되 목표가는 이전 고점 정도 보고 이전 고점을 뚫어내고 나면은 새로운 목표가는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진영화학도 보시면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이게 이제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약간 도지 형태인데 도지 형태는 추세 지속 아니면 추세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 형태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영화학도 여기서 추가 하락을 추가 상승을 보이거나 아니면 꺾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한 30분 본 정도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가격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라인 정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의 저가 요 라인 정도. 여기서도 저점을 한번 찍었죠. 저가 4,615원.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4,615원이 이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목표가 설정은 아까 똑같아요. 5,150원 전고점 보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5,000원 중반선 노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시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 이걸 매매해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물론 앞으로 정시테마주가 순환매가 돌아서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시테마주도 좀 관심 있게 트레이딩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시세가 남선알루미늄이든 진양화학이든 어쨌든 좀 윗꼬리를 달고 약간 꺾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테마주보다도 강하지만 어떤 테마주보다도 황당한 이유를 엮이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 웬만하면 주식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치 테마주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접근하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3%든 5%든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